수능 성적 우수한 학생을 뽑겠다는 전형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정시로 선발하는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수도권 대학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그 공정성 강화 조고 사태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그때 생기부가 되게 논란이 됐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공정하게 수능을 선발하는 건 늘려라. 니네 서울 상위권 대학은 40% 가깝게 늘려라. 라고 교육부에서 땅땅땅 해서 수도권에서 많이 뽑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의 선발 비율이 훨씬 높고요. 네, 또 하나 같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는 좀 유의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제 위에 보면 서울대학교 2028 대입정책 포럼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028 대입에서 우리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거야 라고 확정적으로 아니면 방향성이라고 제시한 대학이 지금은 서울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2028을 준비하는 중인 거고 그 과정에서 2028에 맞춰서 지금 현재 2027 현재 고1, 고2, 고3들이 약간 그 시범 케이스처럼 걔네들을 가지고 실험한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2028에는 수능 최저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 설명드릴 건데 그런데 갑자기 2028한테 대학도 연습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고1, 3들도 조금씩 2028로 맞춰지긴 하고 있어요. 그래도 2028이 많이 변할 거고 여기서 일단 서울대학교 얘기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서울대학교가 2028에 어떻게 선발을 하겠다는 그런 포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기가 되게 중요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여기 써있는 말이 수시 모집 합격생에 이제 좀 이해하실 거예요. 수시 모집 합격생 아까 수시는 교과랑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수시 모집 합격생의 95%는 현재 고3입니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그런데 정시 모집 합격생은 60%가 재수생이랍니다. 재수 이상의 학생들. 물론 서울대학교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정시 전형에서는 현역이 엄청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만 기다리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밑에 써있는 것도 보면 점점 재수생들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현역으로 합격하기에는 벽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수능 최저, 그래도 개념 정립이 중요해요. 수능 최저가 있다고 했잖아요. 수능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떨어지니까. 수능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정시를 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하는 건 상당히 벽이 높다. 일단은 학교생활 충실하게 하고 내신 잘 받아주고 그리고 수능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정시 전형은요 실제 합격률을 보면 당연히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고요. 특목고나 전국다리 자사고나 아니면 강남권의 뭐 파락군이라고 하는 그런 강남권 그쪽 친구들이 정시 합격률이 높거든요. 그 학교에 입결 같은 거 찾아보시면 그 강남 쪽에 그 대치동 근처에 있는 학교들은요 현역들이 그 해에 대학을 가는 비율이 50%도 안 돼요. 명문고등학교인데 못 가면 재수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게 분위기인 거예요 하나에. 왜냐하면 재수생의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전형이거든요. 정시는 1년 내내 수능 공부하는 친구랑 학교생활 하면서 수행평가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수능 공부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수생을 이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 1등급 받았다고 나는 정시를 관리할 때 재수생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재수생이 들어오는 순간 내 등급은 내 등급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이 수능이라는 시험 특성이 3년에 딱 한 번 보는 거잖아요. 그날 내 컨디션이나 그날 내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재수생을 이기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시. 정시까지 설명드렸고요. 의대 전문 학생을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기도 당연히 이제 의대나 메디컬 좀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이런 의대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의대 전문 학대가 정말로 많은 인원이 학대가 됐죠. 뭐 이거는 수치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건 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전형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지역인재 전형.
그러니까 의대를 목표하는 친구들이 의대를 가기 가장 쉬운 방법은 제 생각에는 교과 전형이거든요. 이 지역인재 전형. 특히나 이 충청권이 이 지역인재 전형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대가 목표가 아닌 친구들도 지역인재 전형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왜냐면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의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학과들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요. 그래서 지역인재 전형은 충청권으로 묶여 있으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입니다. 이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녔으면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중간에 전학을 하거나 전학을 받거나 그러면 이 전형에 전학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친구들은 현재 중3 친구들은 이 의대 정원 이슈와 함께 더 강화돼가지고요. 중학교 때부터 다녀야 됩니다. 중 1, 2, 3, 고 1, 2, 3을 충청권에서 다녀야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어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028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 지방유학이라는 의대 때문에 지방유학이라는 말 많이 하거든요. 충청권에서 지금 의대 정원 확대된 것 중에 이 지역인재 관련해서 충청권이 의대 정원이 제일 많이 확대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충청권에서 일부러 서울에서 충청권이 대전만 해도 서울하고 된지 뭐라고 느끼겠지만 천안도 충청권이잖아요. 그쪽으로 일부러 유학 오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친구들은 늦었죠. 지금 올 수 있는 건 초등학교 6학년만 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데 어쨌든 지역인재 전형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의대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왜 중요하냐면 전국에 있는 최상위권 친구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친구들의 최상위권 친구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고, 심지어 인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가기 가장 쉬워진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기사 보셨나요? 어느 지역이 지역인재를 의대 가기 가장 쉬울까? 인원은 대전, 충청권이 제일 많이 늘었는데 강원입니다. 강원도는 학력 인구가 적어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대 정원을 많이 뽑는데 학력 인구 자체가 적으니까 강원도 기준으로 기사 보니까 100명당 1명꼴로 합격한대요. 100명 중에 1등하면 의대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인재 전형으로. 근데 강원도에서는 그 지역인재 전형을 충정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지역인재 전형에도 최저가 있거든요. 최저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수두룩할 거예요 아마. 그럼 밀리면 지금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 들어가려면요 1점대 극초반 나와야 돼요. 모든 과목이 전과목 3년 내 3학년 될 때까지 전과목 1등급 맞다가 한두 개 2등급 미끄러져야 그래야 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의대만 놓고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1점대 중반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최저를 못 맞춘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최저가 충대 기준으로 보면 수학 포함해서 3합 4를 맞춰야 돼요. 수학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그 정시로 지원해서도 좋은 데 갈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최저가 있어서 결국엔 지역인재 의대 전형은 최저가 관건이지 않을까. 이쪽 생각하시는 친구들. 가장 쉬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일반고 가서 전과목 1등급 받고, 왜냐면 1등급 받기가 좀 수월해졌으니까. 그리고 최저 맞추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는 건 더 어려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 메디컬 쪽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의대도 의대지만 지역의대 전형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대전, 세종, 충남, 충북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되는 거 정원 쪽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실까 넣어뒀고요. 자, 두 번째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무전공 확대입니다. 사실 의대나 메디컬 생각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의대 정원 이슈보다 무전공 확대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무전공이 뭐냐면 개념부터 좀 잡고 가야 되는데, 무전공 선발이라는 건 대학에 입학할 때 학과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율전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 세대, 아버님들 세대에서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학과제로 대학에서 모집을 하다가 학부제로 모집할 때가 있었거든요. 뭐 국문과, 영문과 이렇게 모집하다가 인문학부로 모집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개념처럼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때는
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지원을 그때는 서울대 국문과 가려면 서울대 국문과를 지원할 방법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서울대 무전공으로 가서 그 서울대학교 일단 합격을 하고 1년을 다닌 뒤에 2학년 때 전공 택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선발하는 게 무전공이고 이게 요즘에 융합인재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융합인재 이런 것 때문에 대학 그 교육부에서 무전공 선발을 20% 이상 선발해야 지원금을 주겠다는 정책이 내려와서 무전공이 엄청 늘었어요. 근데 무전공이 종류가 두 가지인데 이것도 잘 아셔야 됩니다. 무전공 종류 두 가지인데 유형 첫 번째는 완전 자율 무전공이에요. 말 그대로 내가 무전공으로 들어갔는데 그 학교 생활할 때는 문과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문과로 가려고. 근데 완전 자율로 합격을 하면 내가 문과로 공부했는데 기계공학과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과제별로 벽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 유형 첫 번째 전형은 사실 대학 측에서 당연히 선호하지 않겠죠. 걔네들을 데리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문과 공부만 계속 해왔던 애를 데리고 기계공학과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두 번째 비율 광역선발이라는 게 옛날에 학부제거든요. 그러니까 광역선발 비율도 엄청 많이 늘었어요. 계열을 정해놓고 하는 선발 비율로. 그리고 이제 완전 자율도 그러면 완전 자율 들어가서 의대 가면 되겠네? 안 됩니다. 사원대도 안 되고 특수학과는 제외하고 가능한 겁니다.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보면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유형 1과 유형 2가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도권 대학 보시면 이 표가 여기 2024년에는 그런 무전공이 7%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 29%까지 올라가서 격차가 20% 차이가 나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이 무전공에 대한 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무전공 선발이요. 원래 모집점을 있던 거에서 추가로 무전공을 더 뽑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학과에 있던 애들이 조금씩 빼가지고 무전공 전형으로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과로 지원하려고 하면 경쟁률은 당연히 세지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되게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무전공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 사실은 진로 역량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무전공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 제가 그 펠릿이 뒤에 설명이 너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 보시고 있는 자료집을 죄송하지만 잠깐만 다 덮어주시겠습니까? 공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집을 다 덮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라는 게 이제 좀 다시 읽어보면 좀 보이기 시작하실 거고요. 뭐든지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또 시험처럼 복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또 다른 신문기사를 띄울 겁니다. 일단은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왔으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맞출 기회를 먼저 줄 거고요. 학생들한테 정답이 안 나오면 학부모님들께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부원장님이 좀 이제 애교스럽게 우리들이 전문가다 이런 느낌이었고요. 자, 여기 초성으로 써 있는 세 개의 단어에 들어갈 게 뭔지 읽어보시고 정답을 아는 학생은 손 들면 선생님이 문상 선물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만 알면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줄 수 있으니까. 선생님. 정성평가. 진로 역량. 학업 역량. 맞습니다. 완전 읽어봤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맞는지? 자, 볼게요.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이해를 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학생부 100% 중에 실지 비율로 본다면 교과 56, 여기서 교과는 성적 얘기하는 겁니다. 출결봉사 14, 출결봉사 거의 의미 없다고 했었죠. 그런데 교과 종합평가 30으로라는 이 교과 종합평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교과 전형 뭔지 말씀드렸죠.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원래는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정성평가인 아까 교과 전형은 원래 무슨 평가라고 그랬죠? 정량평가인데 교과 전형인데 정성평가 요소가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교과 종합평가의 경우에는 학업 역량 진로 아까 이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우리 종합에서 봤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교과 영역에도 지금 이런 학업용량, 진로 역량을 넣어서 선발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건 잠깐 부원장님 설명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선생님과 맞춘 내용을 보면 자유전공학부랑 자유전공학부는 방금 얘기한 무전공이었죠. 근데 무전공은 진로 역량을 반영할 필요가 없죠. 전공이 뭔지 모르니까 아직. 대신에 뭐를? 학업 역량을 100% 선발하겠다 이거였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서른이나 맞췄으니까 다른 친구한테 한번 기회를 주는 걸로 하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 도전할 사람 손 들면 됩니다. 조금 난이도를 높여놨습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추석 문제 이런 거 맞추는 거죠. 숙제를 많이 해가지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혜인이 도전.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또 면접 학생부 학생부 마지막 자기주도 자기주도. 맞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2학년인데 이렇게 흘러가게. 자, 볼게요. 자, 요 내용 다시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네온 드레사스 전형은 저건 전형 이름입니다. 그냥 1단계 선입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 면접고사를 치른다. 제가 아까 종합 전형에는 면접이 있다고 했었죠. 면접고사를 치른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당연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전형 학생부로서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20을 평가한다. 자율전공은 똑같은 얘기죠. 자율전공은 진로 역량을 안 하는 게 아까 맞다고 했죠. 대신에 여기는 자기주도 역량으로 평가하겠다. 아까 학업 역량이랑 내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어서 내용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보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아무튼 친구들이 훌륭하게 잘 맞췄고요. 자, 여기까지는 제가 대입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진짜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서 우리 친구들도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서 긴 시간 이 개념에 대한 문제까지 풀어가면서 봤던 거거든요. 아, 참 하나가 더 있군요. 왜 아까 앞에서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던 그 내용인데요. 전공 연계 교과이수 과목을 지정해. 아까 진로 역량에서 내가 물리학과를 갈 거면 물리를 들어낸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예 지정합니다. 서울대학교는. 너는 이 과목을 들어야 여기 지원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지원자의 지정 과목 이수 여부를 수시의 서류평가와 아까 수시는 당연히 학생기부를 보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시의 교과평가에 반영한다? 이게 좀 이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개발 이해하셨으면. 정시는 아까 뭐 위주라고 했었죠? 수능 위주인데 수능 성적 좋은 애 뽑는 게 정시라며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교과평가도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서울대거든요. 제일 위에 거. 서울대는 정시 선발, 수능 성적 좋은 애를 뽑을 때도 지금 20%예요. 20%, 100점 만점에 20점은 생기부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서울대학교는 수능 성적으로 뽑는 게 정시 전형인데 그래 정시로 뽑을게 수능 80%나 반영할게 하지만 우리 학교는 니네 생기부도 볼 거야 라고 써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생기부 중에서 아까 생기부는 크게 교과랑 비교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비교과는 안 볼게. 비교과는 뭐였죠 아까? 자율, 동아리, 진로였잖아요. 비교과 안 볼게. 교과 볼게. 그런데 교과를 본다는 얘기는 제가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될 게 교과를 본다는 얘기는 성적이랑 교과에 아까 성적을 하나 더 있었던 게 세특이었죠. 서울대학교는 교과평가를 한다는 말 의미 속에 성적이랑 세특을 다 본다는 얘기고요. 이 세 번째 걸 보시면 서울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아까 저 위에 거는 20%대 얘기 보고 2028 때는요 서울대는 40%로 확대한답니다. 서울대학교는 정시 선발로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데 수능 성적을 60%만 볼 거고 40%는 그 생기부를 보고 뽑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대 고려대도 정시 선발에서 교과 유형을 평가하겠다고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정량 평가만 하겠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뭐만 보겠다? 성적만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거 자꾸 말씀드리는 건 아까 말한 첫 번째 이유는 걔네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서울대가 이걸 움직이면 밑에 학교들이 따라서 그 방향대로 움직입니다.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2028이 되게 많은 게 바뀌고 내신도 5등급제가 되면서 변별력이 안 생기면 대학 측에서는 애들 선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잖아요. 근데 우수학생 뽑아야 되고. 그런데 서울대 입사관들은 자신이 있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서울대 입사관들은. 그리고 벌써 이런 식으로 다 자기들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다른 대학들은 계속 고민 중인 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입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